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빙봉은 외롭지 않아. 디즈니 명작이네요. 뒷표지 먼저 볼게요. 11살 소녀 라일라의 머릿속에는 상상 속 친구 빙봉이 살고 있죠. 라일리가 놀아주지 않아 외로워진 빙봉은 어느 날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상상 속 동물이 있나요? 그 친구랑 아주 잘 놀아주면 좋겠죠. 아, 속 표지가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군요. 동그라미, 여러 다양한 색깔들, 초록, 보라, 빨강, 노랑, 연두. 아, 화려한 색깔이네요. 아, 뒷표지도 같은 모양입니다. 빙봉은 외롭지 않아. 와, 등장인물은 빙봉 혼자네요. 라일리는 11살 소녀. 라일리의 마음속에는 상상 속 친구가 살고 있어요. 고양이처럼 복슬복슬 털이 난 꼬리, 코끼리처럼 굵고 기다란 코, 돌고래처럼 가늘고 높은 목소리, 그리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폭신폭신한 몸을 가진 친구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빙봉. 요즘 빙봉은 혼자 놀 때가 많았어요. 라일리가 오랫동안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너무 심심해. 빙봉은 신나게 놀고 싶었어요. 좋아, 파티 열자.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야. 빙봉은 머릿속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빙봉이에요. 오늘 제 파티에 5감정을 초대하고 싶어요. 아, 아까 그 동그라미는 5가지 감정이로군요. 5가지 감정은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에서 일하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었어요.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전화교환원이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머릿속 본부에 무슨 일이 있나? 빙봉은 궁금했어요. 5감정은 라일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라일리가 아이스크림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라일리, 맛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아이스크림은 시원하려고 먹는 거잖아. 버럭이가 말했죠. 빙봉은 5감정을 파티에 초대하지 못해 실망했죠. 그래, 기억 처리반 친구들을 초대. 기억 처리반은 라일리의 오래된 기억을 기억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빙봉은 기억 처리반을 찾아갔죠. 안녕 친구들, 오늘 나랑 같이 놀래? 빙봉이 활짝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기억 처리반 친구들은 너무 바빠서 빙봉이 찾아온 줄도 몰랐어요. 모두들 바쁘네. 그래도 괜찮아. 무지개 유니콘을 초대하면 되니까. 빙봉은 무지개 유니콘을 만나러 꿈 제작소에 갔어요. 무지개 유니콘아, 안녕. 내 파티에 놀러 올래? 잉, 뭐라고 말하는 거지? 빙봉은 무지개 유니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꿈 제작소를 나왔어요. 빙봉은 생각의 기차에 올라탔죠. 기관사 아저씨를 초대하려고요. 아저씨,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오늘은 본부에 전달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구나. 다들 바쁘대요. 빙봉은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아무도 초대하지 못했어. 빙봉은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아, 나도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빙봉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빙봉의 눈에서 눈물 대신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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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와, 울면 사탕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을 울고 나니 빙봉은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로켓 수레를 타고 놀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빙봉은 로켓 수레를 타고 언덕 아래로 내려갔어요. 로켓 수레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빨라졌죠? 와, 너무 빨라. 어느새 도로 끝까지 간 로켓 수레는 동굴 안으로 풍덩 떨어졌죠.
그런 다음 물 위로 떠올라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처음 하고 보는 곳이네. 빙봉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 거렸죠. 서커스 보러 오세요. 정홀로 출발. 재미있는 요리. 빙봉이 간 곳은 그림책 정원. 그곳에는 라일리의 상상이 꽃처럼 가득 피어 있었죠. 와, 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 나를 잊은 게 아니었어. 라일리가 나를 안 잊었네. 아, 마음이 즐거워졌겠죠? 빙봉은 그림책 정원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빙봉과 라일리의 우정을 위하여. 빙봉은 새로운 친구들과 멋진 오후를 보냈답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빙봉과 빙봉 그리고 빙봉이었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빙봉을 만들어 보세요. 나 자신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 돼요. 서커스 보러 오세요. 정글로 출발. 재미있는 요리. 고개사, 탐험가, 요리사, 빙봉이죠. 상상 속에만 살고 있는 동물은 빙봉 말고도 많아요. 용, 그리핀, 유니콘, 봉황, 스핑크스가 바로 상상 속에만 사는 동물이죠. 용은 동양서양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유명한 동물이죠. 머리는 낙타, 눈은 토끼, 물고기 비늘에 사슴뿔, 호랑이 발, 매 발톱. 우리나라에서 용은 나라와 왕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옛날에 왕과 관련된 물건에 용을 많이 그려 넣었답니다. 그리핀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가 있고 황갈색 몸통, 사자의 뒷다리, 사막이나 산속 동굴에 살고 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금광이 있는 장소에 자주 나타난대요. 유니콘은 머리에 한 개의 검은 뿔과 염소의 턱수염이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영양의 발, 사자의 꼬리를 가졌어요. 유럽에서 힘과 순결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죠. 봉황, 아픈 기러기, 뒤는 기린의 모습이고요. 뱀의 목, 황새의 이마, 용의 비늘, 제비의 턱, 달개 부리를 가졌죠. 우리나라에서 봉황은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 여겨질 정도로 좋은 기운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들에 봉황을 새겨넣기도 하죠. 스핑크스는 고대의 이집트인들이 만든 상상의 동물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 왕의 권력을 상징한대요. 이집트에서는 옛날에 왕족의 무덤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를 조각해 세웠죠. 나만의 상상을 그려보세요. 오늘은 빙봉은 외롭지 않아. 계속해서 오늘은 연속 듣기로 할까요? 두 번째는 곰돌이의 세상 구경. 와, 곰돌이가 예쁜 스카프를 하고 치마를 입은 생쥐가 곰돌이를 데리고 가고 있네요. 곰돌이가 탄 마차를 끌고 있어요. 와, 뒤에는 오리, 병아리, 잠자리, 나비 같이 가고 있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와, 민들레가 숲표지에 아주 잔뜩 피었군요. 오, 뒷표지는 뒷표지도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노란 꽃을 가진 것도 있죠. 민들레는 봄에 피는 노란 꽃인데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겸손을 가르쳐주는 꽃인 것 같아요. 엎드려서 봐야만 하잖아요. 곰돌이의 세상 구경.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난 곰돌이는 밖으로 나가 크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목에 하얀 스카프를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곰돌이는 들판에서 생쥐 한 마리를 만났죠. 생쥐도 크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함께 갈래? 곰돌이가 물었죠. 그래,
좋아, 둘이 함께 가면 더 재밌을걸? 생지가 찍찍거리며 말했어요. 둘은 함께 길을 떠났죠. 조금 가다가 곰돌이가 멈춰서더니 말했죠. 아, 배고파. 그러자 생지가 숲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호두 3개를 주워왔어요.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까먹지? 곰돌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집으로 달려갔죠. 방문 연이 호두까기 인형이 의자에 앉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쿨쿨 잠꾸러기인가? 호두까기 인형 같이 가자. 곰돌이는 호두까기 인형을 흔들어 깨웠어요. 얼른 일어나서 호두 좀 까줄래? 나는 크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려고 해. 그런데 먼저 뭘 좀 먹어야겠어. 알았어, 내가 까줄게. 대신 나도 데려가줘. 호두까기 인형은 곰돌이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또 누가 곰돌이를 따라 나섰네요. 바로 의자였어요. 의자도 크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답니다. 아, 의자나 책상도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호두까기 인형이 호두를 쪼개주자 모두들 맛있게 먹었어요. 의자만 빼고요. 의자는 호두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호두를 다 먹고 나서 곰돌이랑 생쥐랑 호두까기 인형이랑 의자는 여행을 떠났어요. 조금 가니 언덕. 저희로 올라가야 해. 언덕 너머에는 분명히 크고 넓은 세상이 있을 거야. 곰돌이가 말했죠. 맞아 맞아. 생쥐랑 호두까기 인형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지? 곰돌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의자가 말하자 곰돌이는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꾸자꾸 아래로 미끄러졌거든요. 하지만 곰돌이랑 생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면 호두까기 인형은 잔뜩 겁을 냈답니다. 몸이 뻣뻣해서 기어오를 수가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호두까기 인형은 의자 위에 앉아서 올라갔어요. 마침내 곰돌이랑 생쥐랑 호두까기 인형이랑 의자는 언덕 꼭대기에 올랐죠. 와, 언덕 너머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민들레가 들판 가득 피어 있었고 들판을 가로질러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죠. 모두들 신이 나서 미끄럼 타고 언덕을 쭉 내려갔죠. 의자는 하나 둘 발을 맞추며 언덕을 걸어 내려갔죠. 호두까기 인형은 여전히 의자 위에 앉아 있었고요. 시냇가에 작은 배 한 척이 놓여 있었어요. 다 같이 저 배 타자. 곰돌이가 큰 소리로 말하며 배 안으로 훌쩍 뛰어들었어요. 생쥐가 뒤따라 팔짝 뛰어올랐고 호두까기 인형을 태운 의자는 하나 둘 발 맞추어 조심스레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배를 저을 노가 없었죠. 어떡하죠? 돛담배를 만들어서 바람의 힘으로 가자. 생쥐가 찍찍거리며 말했죠. 그런데 돛을 어디서 구하지? 의자가 물었죠. 내 목에 들은 스카프로 만들면 돼. 곰돌이가 외쳤어요. 야호 만세. 호두까기 인형이 환호성 지르며 곰돌이의 스카프를 의자에 꽉 묶었어요. 돛담배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숲 저쪽에서 어슬렁거리는 여우가 보였죠. 여우는 아주 위험해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호두까기 인형이 속삭였어요. 곰돌이는 얼른 의자 뒤에 몸을 숨겼죠. 그런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와줘. 곰돌이가 소리쳤어요. 꽉 잡아. 내가 시냇가로 데려다 줄게. 의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행히 곰돌이랑 생쥐랑 호두까기 인형은 의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답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젠 무엇을 해야 할죠? 내 친구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기 수레가 있다. 저걸 타고 집으로 가자. 곰돌이가 외쳤어요. 아, 마차가 아니고 수레로군요. 내 친구는 하얀 스카프로 의자에 수레를 묶었어요. 와, 목에 맸다가 돛이 되었다가 의자와 수레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가 정말 스카프의 용도는 무궁무진하군요. 곰돌이랑 생쥐는 수레를 탔고 호두까기 인형은 다시 의자에 앉았죠. 이랴 달려라 달려 모두들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마침내 친구들은 다시 집에 도착. 의자는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골아 떨어졌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 곰돌이가 말했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 생쥐가 찍찍거리며 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아무 말 없이 속으로 생각했죠. 난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위험한 건 정말 싫어. 와. 오늘은 곰돌이의 세상 구경. 책 한 권 더 읽을까요? 고양이 귀를 가진 아기 토끼. 와, 토끼가 고양이 귀를 가졌대요. 아, 고양이처럼 귀가 아주 조그맣군요. 뒷표지에는 웬 돼지가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속 안에는 예쁜 꽃이 모서리에 다 있는 그런 그림이군요. 와, 뒷면은 하트예요. 8개의 하트가 있네요. 이렇게. 고양이 귀를 가진 아기 토끼.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마렌테 오텐이 글과 그림을 그렸군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그만 집들이 나와요. 그중 한 집에는 아빠 토끼, 엄마 토끼, 미라, 마라, 아기 토끼 모가 살지요. 이것 좀 봐요. 모가 벌써 아장아장 걸어요. 엄마 토끼가 기뻐 소리쳤죠. 하지만 귀가 여전히 짧은걸요. 미라와 마라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틀림없이 곧 자랄 거다. 아빠 토끼가 웃으며 말했죠. 모는 무럭무럭 자라. 하지만 귀는 여전히 자라지 않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모는 씩씩하고 영리한 토끼인걸요. 게다가 다들 아기 토끼 모를 아주 좋아했죠. 어느 날 아기 토끼 모는 산책하러 혼자 길을 나섰어요. 한참 걷다가 모는 지쳐서 작은 연못가에 멈춰섰죠.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팔딱 튀어올랐어요. 물고기는 모의 짧은 귀를 이상한 듯 쳐다보다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모는 깜짝 놀랐죠. 조금 뒤 저쪽에서 엄마 새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 새를 데리고 모에게 다가왔죠. 엄마, 저 토끼는 왜 귀가 짧죠? 아기 새가 물었죠. 글쎄, 귀가 자라지 않았나 보구나. 가끔 저런 토끼도 있단다. 엄마 새가 대답했죠. 모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모는 풀밭을 지나다가 고양이 티티를 만났어요. 티티는 모를 살펴보더니 넌 고양이처럼 짧은 귀를 가졌구나. 진짜 웃긴다. 도대체 넌 토끼니 고양이니? 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속상해. 내가 귀가 작고 싶어서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놀리는 거예요? 그때 양 아주머니가 다가와 티티를 쫓아버렸어요. 양 아주머니는 훌쩍거리는 모를 달래어 집으로 데려갔죠. 들어오렴, 너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양 아주머니는 모에게 멋진 모자를 만들어 주었죠. 그건 기다란 토끼 귀 모양의 모자였어요. 이제 아무도 널 놀리지 않을 거야. 양 아주머니가 말했죠. 오, 정말 귀가 긴 모자로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는 아기 돼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토끼가 우리를 생일 잔치에 초대하셨어. 아기 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생일 잔치는 아주 즐거웠어요. 모두들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며 춤추고 웃고 떠들었답니다.
밤 12시 할아버지 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죠. 너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단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누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지? 누굴까? 누구지? 누굴까? 모두들 웅성웅성 웅성거렸죠. 그건 바로 왕자 토끼였죠. 와, 세상에 왕자님이라니 이렇게 기쁜 일도 있나요? 모는 앞으로 나아가서 왕자 토끼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왕자 토끼가 부드럽게 말했죠. 모자를 벗어보겠소? 모는 부끄러웠지만 왕자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당신 귀는 참 귀엽군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토끼예요. 나랑 춤추지 않겠소? 왕자 토끼가 말했어요. 귀엽다니요. 왕자 토끼가 모랑 춤추려고 일어서는 순간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왕자 토끼한테 고양이 꼬리가 달려있지 뭐예요? 하하, 모가 웃음을 터뜨리자 왕자 토끼도 따라 웃었죠. 고양이 귀를 가진 아기 토끼 모와 고양이 꼬리가 달린 왕자 토끼는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이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오늘은 고양이 귀를 가진 아기 토끼 곰돌이의 세상 구경. 빙봉은 외롭지 않아. 이렇게 연속으로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